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어제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해자는 같은 당 소속의 장혜영 국회의원입니다. 장 의원은 충격과 고통이 컸다며 피해자다움은 결코 존재하지 않고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당이 어제 오전 긴급 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김 전 대표와 피해자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 전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 당 관련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동의 없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 전 대표는 당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시인했습니다. 사건 사흘 뒤 장 의원은 당에 신고했고 당은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사의를 밝혔지만 당은 성폭력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신뢰하던 당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했다며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썼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피해자 정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가해 행위는 씻기가 힘들다고 사과한 뒤 저열했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성평등과 젠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가장 앞장서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원내 정당의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것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입니다. 정의당 소셜미디어에는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올라오는 등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혜영 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을 줬고 이번 사건을 대하는 정의당의 대응도 적절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의 압도적인 성적 권력, 그러니까 권력 구성은 여성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폭력의 피해자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김종철 전 대표는 올해 신년 간담회에서도 성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열린 건 지난 20일. 당 발표대로라면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이 있은 지 닷새 뒤, 그리고 당의 사건이 신고된 지 이틀 뒤에 성범죄 엄벌을 주장한 겁니다. 정의당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엄정한 잣대를 제시했습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조문을 거부하면서 당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김 전 대표가 오히려 두 의원을 감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민주당과의 차별화 지점으로 강조했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그 행동에 대한 고려 차이가 좀 나타난 건 아닌가. 이에 따라 박 전 시장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성평등, 반성폭력 선거로 규정하고 거대 정당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의당의 기반 자체가 이번 사건으로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보정당 2세대인 김종철 전 대표가 취임하면서 정의당 시즌2를 표방했던 정의당은 젠더 위기를 3대 위기 중 하나로 꼽으면서 차별화 정책을 약속해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피해자가 주장해온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해 사실관계를 더 엄격하게 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며 관련 기관이나 인물들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사회를 개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대표단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성평등과 젠더 문제에 대해 특히 강한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당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등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 어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요. 저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배복주 부대표이면서 지금 정의당의 젠더 인권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어제 이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사실은 울컥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깜짝 놀랄 얘기였죠. 김종철 당대표가 어제부로 직위 회제가 되면서 전 대표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이 대표로 취임한 지 한 100여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당의 현역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왕왕 성추행 의혹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제는 의혹이 아니고 가해자도 인정했고 피해자도 이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추행 사건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더 이상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어제 정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조사를 다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 결단만 남아 있는데 당대표는 직위 해제가 된 것이고 이제 당기위원회로 넘겨져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와 특히 이제 성평등을 강조해왔던 진보정당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그나마 유수한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한 소수정당이긴 하지만 의석이 6개입니다. 6석의 의석을 가진 소수정당이긴 하지만 노력해왔던 정의당이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을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장혜영 국회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해서는 또 바람직하다. 정의당이 잘 대처를 했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가해자를 옹호할 일은 아닙니다만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이 김종철 전 대표도 굉장히 용기 있게 자신의 이 어떤 문제를 다 토로하고 사과를 했어요. 어제 2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배복주 부대표가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고요. 또 하나는 가해자인 김종철 전 대표의 사과문,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자, 김종철 전 대표는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당대표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다.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 당기위원회에서 셀프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기위원회의 징계를 일임할 테니 자신을 벌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3번째로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 저열한 성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피해자, 말씀하신 장혜영 의원이 SNS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토로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고민을 했다는 거죠. 1월 15일 저녁에 당대표와 현역 의원의 면담 자리에서 면담은 잘 끝났고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차량을 기다리는 그 찰나의 와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혜영 의원이 상당히 고뇌했다는 겁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된 18일에 당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당에서는 일주일 동안 비공개 진상조사를 했는데 가해도 명확하고
피해도 명확해서 이것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장혜영 의원의 입장도 사실은 절절했습니다. 존경하고 신뢰하던 동지이자 당대표로부터 이러한 존엄을 훼손당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상당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우리 사회에 가해자다움도 없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네. 이런 일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피해자다움도 없다.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이 우리 당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다만 김종철 전 대표가 이 가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과거 다른 정당의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뭐 충분히 잘 대처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은 변함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요. 이게 대처를 잘했느냐 하는 것은 사후적인 네. 문제이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당들의 반응도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주로 진보 내에서 진보 정계에서 이런 이제 미투 성추행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 이 진보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 딱히 진보 정당이 또 맞받아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또 평을 합니다. 민주당을 겨냥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하면 정의당이 100배 1000배 건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다소 조심스럽게 2차 가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4월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공교롭게도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성추행은 사실이다라고 또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책임론이 또 더 불거질 수 있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해서 성범죄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가 이 재보선에서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재보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성평등, 젠더 문제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죠. 이러한 그 의제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왔던 진보 정당이 네. 정의당도 지금 상당히 곤혹한 상태에 빠진 게 민주당이 이러한 재보선에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라고 질타한 게 김종철 전 대표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처해버리다 보니까 정의당은 원래 서울시장 후보를 내고 완주하겠다. 민주당과 연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 이 책임론을 다시 이제 추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진보 민주계 내에서 자정작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볼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은 또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도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